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어 원화 모집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섬유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받는 섬유기술연구소들의 실적이 저조해 존재감을 잃고 있습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오늘 출범 후 첫 시정 질문을 갖고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과 신공항 유치 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봉화에 있는 석포 재련소에서 1급 발암물질의 노출이 기준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원화 모집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로 한 달에 2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감소로 재정이 바닥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도 클 뿐더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감 자체가 어떤 편견이나 이렇게 교육의 질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기관이 다를 뿐 교육과 보육 기능은 같은데도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밑자리를 깔아주셔야 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 같은 사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예산 예측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시도교육청이 재정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누리과정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실한 예산 편성과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의 섬유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을 대행한다는 이유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받는 섬유기술연구소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섬유와 관련된 핵심 연구시설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익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렇게 3곳. 섬유 관련 연구 개발과 기업 기술 지원이 설립 목적입니다. 대구시는 이 세 연구소에 지난해 위탁 업무 지원비 22억 8천만 원과 프로젝트별 연구 사업비 58억 원 등 모두 8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연 실적은 어땠을까?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석박사급 인력 비율은 44.6%이지만 연구소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SCI 논문 등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40%의 한국패션산업연구원도 0건, 45.5%인 다이텍연구원은 4건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소의 가장 핵심 업무인 기업 기술 이전도 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은 각 1건, 패션산업연구원은 1건도 없습니다. 특히 새 연구소가 수주한 연구개발 과제 90% 이상이 정부가 발주한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을 위한 연구 지원이 아니라 연구소의 유지만을 위해 사업을 해왔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 있는 아웃풋, 돈이 든 아웃풋이 나왔냐에 대해서는 이 세 연구소 셋 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보여준 적도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밀라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이 세 연구소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연구소들이 과연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오늘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7대 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 이루어진 시정질문에서 대구시 핵심 현안의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권 신공항이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돼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천명한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 간의 의견을 중재하거나 입지 결정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빨리 이 부분들과 관련한 합의를 만들거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지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용역에 들어가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터를 창조경제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권영진 시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방안에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쯤 도청 무적지 활용 방안이 결정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이 보고한 용역 결과를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년 초반까지는 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을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연기 이유와 경제적 손실, 노선 연장 추진 방안, 이우환 미술관 건립 여부 등 대구시가 당면한 핵심 현안들과 대구시의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대구시 의회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 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속의 사람을 통해 권 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100억 정도라고 하는 작품 구입 및 제작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대략 얼마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미술관 컨텐츠까지를 채울 수 있는 미술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더 구체적인 부분들, 어떤 작가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한 대답을 주시면은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이완 하드로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상북도 직원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16건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는 민원인이 올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보내거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시는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가 8건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왜곡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심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광고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지역방송에 해마다 매출액의 2.78%씩 기금을 분담시키는 건 문제라며 개선 대책을 따졌습니다. 이 지역 방송을 단순히
이제 시장 논리나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은 종합편성채널과 IPTV는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징수체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IPTV나 종편, 보도 BP, 그러니까 뉴스와이나 YTN 같은 경우는 방발 기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거의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방송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징수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역문화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관련 예산이나 인력 배정에 방통위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어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의 작업 환경 측정치가 공개됐습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노동부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시작과 함께 봉화 석포재련소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황산가스, 황산, 폐하 2 이하 되는 건 발암성 물질이죠. 아황산가스가 약 8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도 5배 이상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요. 동종 업종에 비해 대여섯 배 높은 근로자 재해 실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 카드뮴 중독자가 한 2분 정도 나오셨고, 그분 중에 한 분은 한 1년 뒤에 별다른 치료도 못 하시고 그냥 숨을 거두셨습니다. 재련소 측은 카드뮴 중독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위험 공정을 점차 외주화해 지금은 전체 생산 직원의 55%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 직원들에 비해 최고 4배나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특별감독의 2000년 이후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뭔가가 개선이 됐어야 돼요. 재율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작업 환경이 저 정도가 아닌 방식으로 개선이 되든지. 석포재련소 단독 국감장을 방불케 하는 이딴 질타에 노동청은 특별 감독과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청에서 별도 특별 감독을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으로 옮겨간 석포재련소 환경 문제는 영풍그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오는 23일 책임 여부를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기철 박사는 전통 한옥마을과 주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해 전통 한옥마을 경관을 재현하고 신규로 조성될 한옥마을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한옥 건축과 지원 제도, 한옥 설계, 시공업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의 비지정 전통 한옥과 근대 한옥 연구와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원전 유치 찬반 투표를 계기로 원전을 유치했던 영덕에서 재검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주민 여론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연합회가 영덕군 의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농수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체 군민의 의견 수렴 없이 원전 예정지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로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영덕군 의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지 선정 과정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파헤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영덕군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댐을 하든 원전을 하든 행정의 독단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시끄러워지고. 영덕군은 현재로선 원전 유치 결정에 변화가 없지만 안전성과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를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덕 발전에 대한 모색들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히 영덕이 원전 유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의 취약한 산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발전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군의회로 넘어왔지만 군의원 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이 원전 유치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는 2명에 불과합니다. 또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원도 3명에 불과해 여론 수렴은 공청회나 토론회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유치 재검토 논란의 배경에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기공식을 열고 내년 10월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그린에너지와 기초과학 등 8개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대학, 연구소와 연계해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 사업 시행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정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75개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 2012년 2.8%, 지난해 5%,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6.8%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올해 부산이 27%, 대구 15%, 제주 12% 등 3곳만 2자리 숫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저조했다며 권유하는 정도로는 당초 기대했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취업 해결이 힘들다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시티 청렴대구 건설을 위한 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알선 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금품, 향응, 근절 등 5개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행사를 통해 청렴이 반부패뿐만 아니라 공정성 확보, 규제 완화, 소극 행정 타파 등의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봉산미술제가 오늘 개막해 이달 20일까지 7일 동안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거리에서 열립니다. 올해 봉산미술제는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16개 화랑이 참여해 그림과 조각,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300여 점을 전시합니다. 또 프리 아트마켓과 서예 현장 체험, 우리밀 과자 굽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주한 미군기지 캠프워커가 부대 서편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신설하려 해 인근 대명동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15층 규모 아파트의 신축 계획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미군 부대를 되돌려받으려는 주민의 수건이 물거품 될 수 있다면서 대구시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과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 지급 삭제 등의 조항이 포함돼 노동 여건이 많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범위 축소 규정 탓에 실제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면 받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최근 추진 중인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은 고용 환경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담고 있다며 인권운동연대와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본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이들은 학교 조리원이나 영양사, 사서 등에 고령자가 신규 취업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등 근로조건에 제한을 두겠다고 한 계획은 차별을 전제로 한 채용 정책이며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